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라라 영주 시간입니다. 라리가를 라이브로 알려주는 영주형 시간이죠. 한 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한국의 퍼스님 안녕하세요. 추억님 안녕하세요. 장규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레디꼬님 안녕하세요. 네, 멘도님 안녕하세요. 자, 5분이 들어왔습니다. 10명 정도 글을 남기면 시작할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들끼리 좀 수다를 떨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노피디랑 얘기해봤는데 제가 아프기 전에 태사자의 형준이를 부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준이가 그때 스페인에 가 있었어. 그래서 형준이 불러가지고 스페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그리고 그 전반기 엘클에서 바르셀로나가 대승을 거뒀는데 레알 팬이 보기에 바르셀로나 대승 거뒀을 때 기분은 어떤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아픈 마당에 돌아오니까 네, 형준이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가 더블한 마당에 레알 팬의 마음은 어떤지 나 너무 사악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형준이를 한번 부를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베라노 씨를 불러서 바르셀로나 파티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래도 베라노 씨가 국내에서는 가장 알려진 꿀애잖아요. 여성 꿀애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라리가는 바르셀로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28번째 우승이고요. 물론 이제 라리가 최다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36번 우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또 돌고 돕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우승하면 다음 시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또 다음 시즌에는 형준이가 웃고 제가 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하면서 형준이도 울고 저도 울 수도 있는 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중에서 국내 가장 유명한 게 소준일인가? 준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야. 근데 굳이 부리고 싶진 않고 여성 팬은 없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굉장히 매력적인 팀인데 분명히 여성 팬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 네,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한 번씩 부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다음 방송에는 한 시즌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MVP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한 시즌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37라운드까지 끝났으니까 이번 시즌 마지막 라운드 38라운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7라운드까지를 정리하고 38라운드 어떤 경기를 봐야 되나 38라운드에 어떤 것이 결정이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경기 리뷰보다는 오히려 뭐 리그를 약간 정리하면서 38라운드를 예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원투펀치는 제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형준이랑 뭐 베라노 씨랑 같이 하면 좋겠다. 첫 주는 레알팬 형준님, 두 번째 주는 베라노님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네요. 한국의 퍼스님. 한국의 퍼스님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22일 날 토트넘과 맨유의 멸망전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얻는 게 많고 실패하는 팀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말 그대로 멸망전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맨유 팬, 토트넘 팬들 모두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겠느냐. 아마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히트 결승전이 아닐까요? 가장 인기 많은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요? 뭐 잉글랜드 축구 팬들은 어차피 프리미어리그 두 팀이 유로파리그 결승 갔으니까 웸블리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승전은 스페인에서 펼쳐지죠. 산 마메스에서 빌바오에서 펼쳐집니다. 이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기대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고요. 스포티비도 이거 경기 중계 전에 그 방송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이 경기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JWT님 송펠레다 맞습니다. 송펠레입니다. 네. 네, 한국의 퍼스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재이시네요. 야, 이거 왠지 좀 긁히는데 뭔가 좀 비꼬는 것 같은데 천재는 아닙니다. 노윤재 아나운서님 이미 스페인 갔다고. 맞습니다.
그 쌈마메스 앞에서 인터뷰하고 있더라고, 노윤재 아나운서가. 그래가지고 오우, 저기까지 갔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정다영 아나운서 맞다. 정다영 아나운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라고 그랬어. 근데 얘가 정다영 아나운서하고 안 친해. 물론 이제 베라노님하고도 안 친했는데, 그거는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무턱대고 전화해서 저 광명지부장인데요, 원투펀치 한번 나와주세요, 무턱대고 뚫었는데요. 정다영 아나운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광명지부장인데요, 뭐라고요? 저 송영준인데요, 누구라고요? 아마 좀 미친놈 소리 듣지 않을까. 네, 정다영 아나운서는 좀 그런 것 같고. DM으로 가시죠. DM을 읽을까요? 그리고 제가 DM을 잘 보내지 않아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네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위를 확정했습니다. 아쉽네요. 아, 그런 의미에서 원투펀치 한번 나와주세요. 이건 참 웃긴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베라노님, 형준님, 그리고 정다영 아나운서 이렇게 한 번씩 불러서 그 각 팀을 시즌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젠가 그저껜가 한국의 그 바르셀로나 유니폼 경매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경매로 파는 데가. 그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0809 시즌 메시 유니폼이 뜬 거야. 어떡하겠어 내가. 내가 어떡하겠어. 0809 시즌 메시 유니폼인데, A급인데 질렀지. 12만 원을 질렀습니다. 야, 이거 12만 원에 사면 진짜 대박이다. 30 몇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바로 포기했습니다. 네. 아, 처음에는 한 19만 원까지는 같이 질러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20만 원 넘는 순간 와이프 얼굴이 아른거리면서, 아, 이대로 내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2014-15 시즌 바르셀로나 트래블 시즌 메시 유니폼이 뜬 거야. 질렀습니다. 질렀어요. 아마 와이프한테 엄청 혼날 겁니다만, 네. 근데 우리 와이프 바르셀로나 유니폼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요. 다 똑같은 줄무니까. 우리 와이프 그 바르셀로나 유니폼 볼 때마다, 아, 유니폼이 있는데 왜 또 사?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유니폼이 저 유니폼이고, 저 유니폼이 요 유니폼이고, 100주년 유니폼하고 125주년 유니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야, 우리 와이프한테 DM 보내면 가만히 안 둔다, 아주 조용히 넘어갈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나라 영주 시작해 볼까요? 한 10명 들어왔습니다. 네. 아, 물론 제 손에 들어와야지만 사는 거고요. 손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라리가 37라운드 리뷰하면서 38라운드 어떤 경기를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라 영주 시작합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아, 이거 참 또 영주 TV에서 하는 건데. 컴투게더. 컴투게더를 해야 되겠다. 라라 영주 지금 시작합니다. 컴투게더. 자, 그러면 라리가 37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37라운드 경기 결과를 쭉 살펴보면 같은 시간대에 10경기가 펼쳐졌습니다. 37라운드, 38라운드 같은 시간대에 펼쳐지죠. 왜? 승부 조작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정리가 되면 시간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원하는 팀들끼리 다 결정이 되고, 그리고 뭐 잔류가 결정된 팀들끼리 이제 경기가 있으면 그거는 경기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37라운드는 10경기가 같은 시간에 펼쳐졌습니다. 37라운드 경기 결과를 보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오사수나 에스파뇰 경기. 부디미르가 골을 또 넣었어. 근데 부디미르가 골을 넣은 게 부디미르가 슈팅을 해서 넣은 게 아니라 아이마르가 슈팅했는데 부디미르 맞고 들어갔어.
그래서 부디미르 골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하튼 오사수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음바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들어오고요. 레가네스가 라스팔마스를 잡았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이미 강등이 확정됐는데 레가네스가 잡았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발렌시아를 잡으면서 또 승리를 챙겼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경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훌리안 알바레스 미쳤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프리킥 골 못 보신 분은 꼭 보세요. 훌리안 알바레스가 베티스를 4대1로 제압하는데 1등 공신이 됐고요.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에게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먼저 실점하고 2골 몰아넣다가 또 2골 실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37라운드는 웃고 우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36라운드 카탈루냐 더비에서 에스파뇰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라리가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비아레알전 경기 전에 파시오, 가드 오브 아너, 그러니까 비아레알 선수들이 옆으로 쭉 서 있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비아레알 선수들이 박수 쳐주면서 존중한다는, 존경한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파시오가 이루어졌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는 우승 세레모니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7라운드 경기가 끝났을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은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UEFA 지수가 높은 리그,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라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놓고 봤을 때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는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 리그 얘기할 때 올 시즌에 6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위부터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 나가고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 맨유 토트넘 승자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니까 그럼 6장이 되는 거죠. 라리가는 5위까지 나가는데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5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부터 5위는 확정돼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은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라스팔마스하고 바야돌리드는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아직 누가 강등당할지 한 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티스는 6위가 확정됐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나가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한 장, 컨퍼런스리그 한 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 경기는 결과는 좀 살펴볼게요. 바르셀로나하고 비아레알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요세 페레스가 페페의 패스를 받아서 나는 이 경기 보면서도 얘기했어. 바르셀로나가 저도 아무 얘기 안 하겠다. 이미 우승 확정지었는데 내가 왜 화를 내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졌어요. 그리고 페페한테 당했어. 야, 나는 딴 건 다 이해해. 페페한테 당하는 건 그건 용납 못해. 아니 레알의 페페도 아니고 얘 아스날의 페페였다니까. 페페한테 당하다니. 제라르 마르틴 페페한테 뚫리는데 내가 진짜. 아요세 페레스가 또다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라민 야말의 원더골, 그리고 페르민 로페스의 바운드 되는 거 오른발 슈팅, 굉장히 아름다운 골이 두 골이 나오면서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줄 알았는데 코메사냐의 로빙 슈팅으로 2대2가 되고요. 그리고 뷰캐넌에게 실점하면서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명단 보면 바르셀로나는 승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홈 경기고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우승 세레모니가 있으니까 이 경기 승리한 다음에 우승 세레모니 하자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우승 세레모니가 들어갔고요. 처음에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뷰캐넌 뷰캐넌이 라리가 첫 골이었죠. 황호성님 맞습니다. 귀하긴 귀합니다. 바르셀로나가 그 어려운 걸 해줍니다. 페페가 어시스트 기록하게 해주고요. 뷰캐넌이 골 넣게 해줍니다. 처음에 경기 끝나고 나서 테오 스테겐이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우승 세레모니를 이렇게 짧게 하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예행 연습 같은 거였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나오면서 우승 세레모니를 거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안수파티가 나오지 못했는데 안수파티는 이번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안수파티가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이 안수파티에게 출전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수파티는 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
자, 이 경기에서 라민 야말이 골을 넣었습니다. 라민 야말이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최근 3경기 연속 골이에요. 누가 우리 야말 골 못 넣는다고 했어? 누가 우리 야말 슈팅 안 좋다고 했어? 지금 야말이 최근 3경기 연속 골이고요. 라리가에서 9골 13개의 도움. 물론 이게 마르카 기록으로 13개의 도움이고요. 트랜스퍼 마켓에서는 15개의 도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트랜스퍼 마켓 기준 공식 경기 18골 25개의 도움. 미쳤죠? 올 시즌 공격 포인트가 40개가 넘어갑니다. 라민 야말 올 시즌 활약은 정말 좋았고요. 자, 그리고 비아레알이 5위 확정 지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아요세 페레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19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이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최근 4경기 5골 넣었습니다. 아요세 페레스가 올 시즌에 진짜 미친 활약을 했고요. 역시 축구는 감독 노름이나 이렇게 느끼는 거 양팀 보면서 좀 느껴져요. 한지 플릭 감독이 오니까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달라지네. 물론 수비의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하는데 이게 올 시즌에는 효과를 봤지만 다음 시즌에 효과를 볼지 모르겠고 아마 바르셀로나는 센터백을 영입해서 수비를 보강할 것 같습니다만 비아레알도 마르셀리노 감독이 오면서 공격 전술을 굉장히 잘 짰기 때문에 아요세 페레스가 리그에서 19골이나 넣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페페는 얘야말로 슈팅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경기 볼 때 정말 수비수 다 제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페페가. 그리고 나서 슈팅을 저 하늘 위로 날려요. 그건 나로우인 줄. 네, 그러면서 페페의 슈팅 보면서 답답했는데 페페가 올 시즌 3골밖에 못 넣은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니고 쿠바르시가 있어도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좀 대두가 됐어요. 이거는 아마도 그 백업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제라르 마르틴, 오른쪽에 에릭이었는데 측면이 뚫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앙이 무너지더라고요. 특히 이 경기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뷰캐넌 골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요세 페레스 골 봤을 때 측면이 무너지고 나서 중앙 쪽이 같이 무너지는구나 연쇄작용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백 라인에서 백업 자원들이 지금 너무 불안하다 바르셀로나는.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에 양쪽 백업을 다 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포트는 팔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르틴도 팔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긴 있습니다만 물론 한지 플릭 감독은 굉장히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기록을 좀 볼게요.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28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년 만에 라리가 우승을 다시 한번 차지했죠. 21세기 들어서 12번째 라리가 우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12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는 9회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바르셀로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빅5, 그러니까 5대 리그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죠. 바이에른 뮌헨이 그 기간 동안 무려 18회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21세기 들어서 라리가에서 우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펩이라든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 그리고 발베르데 감독 여기다가 한지 플릭 감독 요거를 다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메시 시대가 있었잖아. 메시 시대 때 너무 좋았잖아. 세월간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그때 라리가 우승을 진짜 많이 했던 거야. 그 차비 감독도 2년 전에 우승을 했었고 그 한지 플릭 감독은 데뷔 시즌에 또 우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 들어서 라리가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지 플릭 감독 기록 보면 한지 플릭 감독이 올 시즌에 3개 대회에서 우승했잖아요.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 라리가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에 스페인 클럽을 이끌고 우승을 3개의 대회에서 한 첫 번째 감독이라고 해요. 독일 출신으로는. 네, 독일 출신으로는 첫 번째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한 시즌에 3개 대회에서 우승한 게 마지막이 2015-16 시즌인데 그때 4개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해요. 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4-15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으니까 그러면은 UEFA 슈퍼컵도 나갔고 피파 클럽 월드컵도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즌에 4개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이해가 되긴 되죠. 네, 한지 플릭 감독 밑에서 말 그대로
행복한 시즌을 보낸 바르셀로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 박스 바깥쪽에서 23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거리 슈팅이라고 얘기하는 게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박스 바깥쪽에서 23골을 넣었어요. 바르셀로나는 박스 바깥쪽 골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박스 안쪽까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서 골을 넣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팀이거든요. 패배팀이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켄바우어가 펩이 바이에른 뮌헨에 이끌 때 이건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다. 아니 박스 앞에서 슈팅할 수 있는데 거기서 패스를 하는 건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그런데 한지 플릭 감독은 좀 더 직선적인, 직접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그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 바깥쪽에서 23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7골이 라민 야말이야.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감아찰 때 박스 바깥쪽에서 때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 바깥쪽에서 바르셀로나가 23골이나 기록하게 됐다. 이거는 2018-19 시즌 그때도 박스 바깥쪽에서 23골을 기록했대요. 그때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지 플릭 감독이 그만큼 바르셀로나를 공격적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레알 마드리드가 엘클 패배 이후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위를 확정 지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승점 81점입니다. 세비야는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으로 바꿨고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 밑에서도 성적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잔류에는 성공했어요. 그럼 카파로스 감독은 할 만큼 한 겁니다. 잔류에 성공한 상태에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또 패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16위에 위치하고 있죠. 네,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로익 바데하고 이상 로메로가 퇴장당하면서 9명이 11명을 상대하는 경기였어요. 로익 바데가 음바페하고 스피드 경쟁할 때 손을 쓰면서 퇴장당하거든요. 저는 주심이 그 장면 퇴장이라고 선언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깨 싸움에서 얘가 음바페야, 얘가 로익 바데고 뒷공간으로 볼이 들어올 때 어깨를 밀어 넣었어, 음바페가. 그러니까 로익 바데가 손으로 잡아 끌었어. 그러면 주심이 봤을 때 얘가 반칙을 범하지 않았으면, 로익 바데가 반칙을 범하지 않았으면 음바페는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이고 골을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카드가 레드가 나온 거죠. 근데 너무 일찍 퇴장을 당했어.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경기 흐름은 그냥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골을 넣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도 이게 마지막 홈경기이기 때문에 세비야 홈팬들 정말 열정적이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상 로메로를 교체 출전시켰는데 이 녀석이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태클을 하더라고. 발바닥 들고 종아리 쪽으로 들어갔어. 이건 100% 레드죠. 그래서 2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바페와 벨링엄의 골이 터집니다. 물론 음바페의 골은 음바페도 대단하지만 그 전에 모드리치, 축구도사 모드리치의 아웃프론트 패스. 모드리치는 역시 축구 달인이구나, 축구 도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음바페가 최근 공식 5경기 연속골, 최근 공식 5경기에서 총 8골을 넣었습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 29골, 득점 1위입니다. 그리고 공식 경기 41골, 인터컨티넨탈컵까지 포함하면 공식 경기 41골입니다. 음바페는 데뷔 시즌 공식 경기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고요. 지금 41골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한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지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데뷔 라리가 최다골일 거예요. 음바페는 음바페다. 미친 활약을 했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주드 벨링엄 라리가에서 9골 8개의 도움, 공식 경기에서 14골 14개의 도움이니까 올 시즌 주드 벨링엄이 음바페가 오면서 공격은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나온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 아르다 길란이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드 벨링엄이 중앙에서 수비적인 임무를 굉장히 많이 소화하고 오프더볼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전 시즌보다는 앞쪽에서 플레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전술적인 임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감독은 고민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감독이라고 하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죠. 안첼로티 감독은 브라질 대표팀으로 가기로 했고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온다면 레버쿠젠처럼 뭐 3-4-3 또는 3-4-1-2 이런 3백 바탕의 포메이션을 쓸지 아니면 레버쿠젠에서도 종종 4-2-3-1, 4-1-4-1 포백 바탕의 포메이션을 가동하기도 했거든요. 포백을 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수비수는 부족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수비수들 줄부상으로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비 알론소 감독이 다음 시즌부터 이끈다면 피파 클럽 월드컵부터 이끌 텐데 6월부터 이끈다고 봤을 때는 수비수를 보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딘 하이선을 영입하긴 했습니다. 양발을 잘 쓰는 센터백 딘 하이선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카레라스를 벤피카에서 영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놀드가 온다는 얘기가 있죠. 아놀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좌풀백, 우풀백, 센터백 수비 라인 보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중앙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장신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좋겠다. 백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카레라스 다 헷갈려. 카레라스가 온다고 하죠. 네, 카레라스도 90% 확정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후이세는 공식적인 발표가 났고 아놀드는 발표만 안 났을 뿐이죠. 아놀드도 오는 건 거의 확정적이고 카레라스는 90% 확정이라고 하니까 수비 라인은 이런 식으로 보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누가 올지 그리고 공격 쪽을 영입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입을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도 알라바를 비롯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알라바, 루카스 바스케스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기록 중에서 킬리안 음바페 기록을 한번 보죠. 킬리안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박스 바깥쪽에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오른발로.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도 박스 바깥쪽에서 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박스 바깥쪽에서 7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라민 야말도 박스 바깥쪽에서 7골을 넣었는데 이게 유럽 5대 리그 박스 바깥쪽에서 가장 많이 넣은 골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바페하고 라민 야말이 박스 바깥쪽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옵타 기록 보니까 오픈 플레이로 5골 그리고 카운터 언택으로 2골이더라고요.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음바페. 다시 봐도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클래스가 있죠? 자, 추억님께서 바르셀로나 누가 와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올지. 난 누가 올지 모르겠어, 바르셀로나. 일단은 바르셀로나는 골키퍼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왜냐면은 비아레알전에서 비아레알이 유효슈팅 3개 했는데 3골 먹었잖아. 그러니까 선방이 없었어, 테오슈테겐이. 그리고 슈체스니가 잘하긴 했지만 슈체스니가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하긴 영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 테오슈테겐하고 안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나키 페냐는 안녕하는 분위기고요. 이나키 페냐는 뭐 셀타비고든 아니면 터키든 튀르키예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수파티 나가죠. 파워 빅토르 나가고요. 여기다 아라우오도 정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본 기사에는 8명 정도 정리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또 누굴 영입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고요. 바이에오가 최근에 나와서 도움도 기록하고 막 그랬잖아요.
바이에오는 정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맨디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커피 우유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3백을 쓸지 4백을 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3백을 쓰더라도 좌우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써요. 그러면 카레라스 또는 아노이드라고 봤을 때 둘 다 공격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4백을 쓴다고 치면 변칙적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맨디가 이 왼쪽 풀백으로 활약하고 오른쪽 풀백으로는 아노이드가 뛰면서 아노이드가 위로 올라가면서 변칙적인 3백을 만들지 않을까? 이거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노이드가 몸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상대가 오히려 오른쪽 측면이 약해. 그럼 왼쪽 공격을 더 강하게 하면서 변칙적인 뭐 3백이든 4백을 쓴다고 봤을 때는 왼쪽에 뭐 카레라스의 공격력이 뛰어나면 카레라스 또는 프란의 공격력이 뛰어나면 프란 이렇게 갖다 받고 3백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으로는 밀리탕을 갖다 박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는 카르발이 잘하면 그냥 카르발을 윙백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제가 이 친구는 잘라야 돼, 이 친구는 팔아야 돼, 레알은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만 제가 알라바는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구단 내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주급도 비싸고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도 못했고 나와봤자 도움도 많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라바는 정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플라우서님께서 루이스 디아스 8천만 주고 영입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하팔레양 7천만 이상이다. 루이스 디아스 8천만 이상이다. 그리고 또 누구야? 있어? 돈 있어? 내가 돈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돈 없으면 사람이 서러워요. 주위에서 누구 사라 그러는데 형 0809 시즌 바르셀로나 유니폼 사야지. 형이라면은 푸엘 유니폼 사야지. 돈이 없어. 서러워.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가 모르겠어.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가격이 좀 싼 친구가 좋아요. 물론 뭐 레시포드 4천만이다. 레시포드는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하팔레양, 루이스 디아스, 니코. 그나마 싼 게 니코잖아요. 그러니까 1415 시즌은 질렀는데 정말 저 방바닥에 있는 먼지 티끌까지 모아서 영혼까지 다 모아서 질렀어. 나의 최대치를 경매에 붙였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 가격 올린 놈 그놈 내가 아이디 기억해 내가 진짜.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루이스 디아스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제가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왼쪽 윙포워드는 최전방도 되고 왼쪽 측면도 되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왼쪽 윙포워드를 원하는 이유가 최전방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 레반도프스키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페란이 올 시즌만큼 해줄 수 있느냐. 페란이 커리어 하이입니다. 올 시즌 미친 활약이에요. 그걸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최전방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왼쪽 윙포드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라민 야말이라든가 하피냐를 관리해줘야 돼요. 하피냐, 라민 야말이 43경기 이상씩 소화했어. 미쳤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왼쪽 윙포워드 영입하면 하피냐 휴식 주고 왼쪽에 새로운 윙포워드, 오른쪽에 라민 야말 또는 새로운 왼쪽 윙포워드, 하피냐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도 되고 왼쪽 측면도 되는 윙포워드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레반도프스키 페란 믿고 가자. 오히려 지금 득점력이 뛰어난 왼쪽 윙포워드가 오면 좋겠지만 득점력보다는 드리블 능력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데 부상당했을 때 왼쪽 공격 봤냐? 결국 오른쪽에 라민 야말에게 볼이 계속 가지 않냐? 라민 야말이 경기당 드리블 10개 이상을 시도해요. 경기당 슈팅을 5개 이상 해. 이건 라민 야말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라민 야말에게 관리를 해주더라도 왼쪽에서 드리블이 되는 스피드가 뛰어난 윙포워드가 있으면 공격 루트가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탈장 문제가 있긴 있지만 니코에 대한 좀 관심은 계속해서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왜 나오니? 이지호님, 내가 여기서 비니 원해요. 그 순간 꿀애들한테도 욕먹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 미쳤구나 저 자식이. 지금 이건 미끼야 미끼. 내가 미끼를 물은겨? 여기서 호드리고가 나와도 내가 뭐라고 할 텐데. 봐봐, 호드리고 바로 나오네 지금. 내가 호드리고 호할 때 나왔어. 호드리고 데려와요. 호드리고. 아, 참 진짜. 근데 저는 호드리고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근데 호드리고가 뭐 레알 마드리드 떠나지 않을 것 같죠?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베티스가 붙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2골 넣었고요. 그리고 느노르만과 앙헬 꼬레아가 골을 넣었습니다. 뭐 베티스의 포르나스도 아름다운 골을 넣긴 넣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훌리안 알바레스의 프리킥 골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라리가 순위를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73점으로 3위고요. 아틀레틱 빌바오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점 3점 차일 거예요. 그런데 상대 전적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전 2승을 앞서 있기 때문에 승점이 같아져도 3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니까 순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4위의 아틀레틱 클루브하고 5위 비아레알도 마찬가지예요. 승자승 원칙에서 빌바오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4위는 빌바오, 5위는 비아레알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리가 1위부터 5위까지는 순위가 다 확정이 됐고요. 1위부터 5위까지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경기에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2골 1개의 도움을 하면서 최근 7경기에서 6골을 넣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는 진짜 미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올 시즌에 몇 골 넣었는지 나오고 있는데 공식 53경기에서 28골 넣었대요. 근데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29골 넣었다고 나왔더라고요. 트랜스퍼 마켓에서는. 근데 여하튼 옵타에서는 28골 넣었다고 하고, 이거는 2011-12 시즌 라다멜 팔카오가 36골을 넣은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뷔하는 선수가 최다골을 넣었다는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훌리안 알바레스는 미친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식 경기 골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라리가에서도 17골을 넣었습니다. 자, 발렌시아하고 아틀레틱 빌바오가 만났는데 베렌게르의 결승골로 아틀레틱 빌바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위 자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발렌시아 너무 아쉬워요. 발렌시아가 최근 2연패거든요. 코르베란 감독 밑에서 10경기 우패였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유럽 대항전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렌시아가 강등권에 있었던 팀인데 코르베란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유럽 대항전에 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최근 2연패 나가면서 유럽 대항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 경기가 사실은 빅경기였어요. 셀타비고와 라이오의 대결. 셀타비고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홈에서 승리한 듯 보였지만은 라이오가 2대1로 역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셀타비고가 이 경기 패배로 7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지금 바이에카노 오사수나와 함께 유로파리그 진출권 1장과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 1장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카노가 이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빠진 거예요. 셀타비고가 승리했다면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했을 겁니다. 여하튼 바이에카노가 경쟁을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갔습니다. 근데 바이에카노가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최근 4경기 무패고요. 그리고 올 시즌 셀타비고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있고 오사수나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 전적에서는 바이에카노가 좋아요. 하지만 키는 셀타비고가 지고 있습니다. 왜? 셀타비고가 현재 7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라리가 순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한 상위권 순위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28번째 우승 확정지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올 시즌 UEFA 슈퍼컵과 인터콘티넨탈컵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소위 얘기해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라리가나 챔피언스 리그나 코파델레이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페르코파에서도 우승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반면에 여름에 돈을 엄청 많이 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아쉬움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안착했다. 셀로트가 슈퍼조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가오는 여름에 또다시 수비 라인의 변화를 많이 꾀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많이 뛰고 거친 팀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많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팀으로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돈을 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 클루브는 4위를 차지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갑니다. 이거 희소식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유로파 리그에서 메뉴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결승에 못 갔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비아레알 마르셀리노 감독이 지붕 잡고 5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비아레알은 마르셀리노 감독이 다시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 여름에 보강만 잘한다면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베티스가 마지막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비아레알 바지끄댕이를 잡고 무르고 늘어졌는데 그러나 베티스는 5위 탈환에 실패를 하고 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베티스 입장에서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 첼시하고의 결승전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7위, 8위, 9위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봐야 돼요. 네, 7위, 8위, 9위 셀타비고, 바이에카노, 오사수나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봐야 되고요. 키는 셀타비고가 지고 있습니다. 셀타비고 입장에선 승리하면 그냥 유로파리그 진출권 따는 거예요. 근데 라이오도 승리하면 컨퍼런스 리그에 나갑니다. 잠시만요. 그쵸? 네, 라이오가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두 팀 중에 한 팀이 미끄러지기를 원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 장 가면은 셀타비고의 지금 상황이 나옵니다. 네, 셀타비고의 상황이 나오죠. 히랄데스 감독이 3-4-3, 5-4-1, 4-2-3-1 다양한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라이오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레알에게 패배가 있긴 있는데 2골이나 넣으면서 레알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라이오에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셀타비고는 득점력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스파스라든가 주로 교체 출전을 하지만 파블로 두란이라든가 아니면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어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38라운드 경기는 헤타페입니다. 헤타페는 지금 목적 의식은 없긴 없는데 마지막 경기가 홈 경기니까 셀타비고 입장에서도 마지막 경기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라요 바이에카노입니다. 라요 바이에카노의 마지막 경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마요르카 경기예요. 마요르카가 아쉽게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저 이거 라요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요는 컨퍼런스 리그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요가 최근 흐름이 좋아. 그리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라요가 지금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나 그래요. 그래서 라요가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겠느냐. 자, 이제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부디미르가 올 시즌 21골 넣었어요. 오사수나 역사상 단일 시즌에 최다골 넣은 게 부디미르예요. 21골.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디미르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이야. 델롬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마른가 누가 슈팅 때리는 게 부디미르 맞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부디미르 골이 됐어요. 얘는 문전에 서 있어도 골이야.
내가 슈팅 안 해도 상대가 때려서 날 맞춰서 골을 만들어줘.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오사수나 상황이 네, 알라베스하고 마지막 경기인데 물론 이제 알라베스도 잔류로 확정되었으니까 괜찮긴 한데 원정 경기고 그 앞에 두 팀이 실수를 하기를 바라야 되니까 오사수나가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다 이야기가 좀 까다로운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이제 유럽 대항전 두 장, 하나는 유로파리그, 하나는 컨퍼런스 리그 티켓 두고 세 팀이 경쟁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강등권 볼게요. 강등권 보면은 순위가 이제 넘어갔어요. 네, 강등권 보면은 17위가 에스파뇰이고요. 18위가 레가네스고 19위 라스팔마스, 20위 바야돌리드인데 19위 라스팔마스, 20위 바야돌리드는 강등이 확정됐고요. 남은 한 장 누가 강등 당할 것이냐? 여기에 에스파뇰하고 레가네스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승점 차는 2점 차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스파뇰이 승리하면은 잔류예요. 근데 에스파뇰이 패배하고 레가네스가 승리하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판까지 보긴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에스파뇰인데 에스파뇰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곤살레스 감독 이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5연패입니다. 6경기 무승에. 그래서 에스파뇰 마지막 경기가 라스팔마스니까 이 경기는 승리할 것 같긴 한데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지금 공수가 다 흔들려. 여기다 하위 포화도의 득점력도 좀 흔들려. 하위 포화도가 11골 넣고 있는데 하위 포화도만큼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스파뇰도 강등당할 위험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다가 레가네스 보면 레가네스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라스팔마스 잡았고 그리고 다음 경기가 바야돌리드하고 경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뇰이 라스팔마스를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레가네스는 잡을 것 같아. 레가네스는 바야돌리드를 잡을 것 같으니까 과연 에스파뇰이 잡을 수 있느냐, 잡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잔류냐, 강등이냐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오주선님께서 에스파뇰 잔류해서 다음 시즌에도 에스파뇰 홈에서 우승해야죠. 바르셀로나가 에스파뇰 홈에서 우승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2년 전에도 에스파뇰 홈에서 우승하고요. 이번에도 에스파뇰 홈에서 우승을 확정되었습니다. 자, 만의 경우 여러분 순위를 보면 지금 2점 차잖아요. 그러면은 에스파뇰이 무승부를 거두면 승점 40점이 되고 레가네스가 승리를 거두면 승점 40점이 됩니다. 그러면 같아져요. 40점 40점으로 승점이. 그럼 승자승으로 가죠. 레가네스가 에스파뇰과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거 맞죠? 나 갑자기 1승 1패라는 생각이 드네. 레가네스가 에스파뇰과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뇰 무승부에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뇰은 승리를 거둬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한 거 맞죠? 네. 내가 1승 1무 맞죠? 오정은님. 네. 제가 찾아온 기록을 내가 못 믿고 있어, 지금. 이게 제가 이거 못 믿는 이유가 에스파뇰 홈에서 레가네스가 3대2로 승리했을 거야. 레가네스 홈에서 에스파뇰에게 승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승점이 같아져도 레가네스가 올라가니까 결국 레가네스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에스파뇰은 승리해야 돼. 네, 그렇게 돼야지만 서로가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무승부 또는 패배당하거나 레가네스가 승리하면 에스파뇰이 강등이에요. 에스파뇰 위험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개인 기록만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순간 득점 1위는 음바페입니다. 29골 넣고 있어요. 네, 필드골 21골, 페널티킥골 7골입니다. 네, 프리킥골 1골이고요. 자, 음바페가 피치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은 2위가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인데 25골입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마지막 38라운드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혼자 포트트릭을 해야지만 29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바페가 득점 1위로서 피치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사수나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쓴 게 부디미르라고 얘기했는데 21골입니다. 득점 3위에 있고요. 그리고 비아레알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획득하는데 큰 공을 세운 에이스인 아요세가 19골이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18골,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훌리안 알바레스가 17골, 네, 그리고 셀로트도 17골 넣었습니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라리가에서 이제 관심은 레알 베티스가 컨퍼런스 리그 우승하고 안토니 대활약하고 메뉴에 이정료 얹혀주고 떠나는 겁니다. 안토니 잘하자 파이팅. 야말 재계약한대요. 네, 야말 탐내면 안 되고요. 저는 안토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티스에 그냥 파세요. 베티스만큼 페그리니 감독만큼 안토니 잘 이용하는 감독 없어. 그냥 베티스에 파세요. 이정료 좀 낮춰서, 지금도 많이 낮췄지만은 더 낮춰서 그냥 파세요. 괜히 머리 아파. 안토니, 레시포드 이런 애들 생각하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메뉴 팬들이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여하튼 네, 자, 득점 1위는 음바페고요. 자, 도움 1위는 라민 야말입니다. 라민 야말이 13개의 도움으로 도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바에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연결되고 있죠. 비아레알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윙어인 바에나가 도움 9개를 기록했습니다. 그 하피냐가 도움 9개야. 하피냐 골도 많이 넣었고 도움도 많이 했어. 얘는 공격 포인트를 찍어냈어. 그리고 이냐키 윌리엄스가 8개, 주드 벨링엄 8개, 비니시우스 7개, 그리즈만이 7개, 그리고 카르도나가 7개.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스코가 7개를 또 기록했네요. 자, 그리고 사모라상 골키퍼 얀 오블락이 경기당 0.83골을 실점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모라상은 얀 오블락이 탈 것 같아요. 2위가 쿠르투아 0.97골 허용했고요. 3위가 다비드 솔리아 헤타페 골키퍼입니다. 선방 능력 갖추고 있어요. 경기당 1골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의 그리프, 소시에다드의 레미로 골키퍼로 이어지고요. 슈체스니 골키퍼는 왜 안 나오냐? 경기 수가 부족합니다. 슈체스니 골키퍼가 15경기인가 소화했나? 리그에서? 그리고 0.8골 정도를 실점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는 또 테어슈테겐 골키퍼가 나왔으니까, 네, 얀 오블락 골키퍼가 그래도 골키퍼로서 제 역할을 했다. 사모라상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감독상, 미국의 무니오스상 한지 플릭 감독이 받겠죠. 한지 플릭 감독이 너무나 잘했으니까. 근데 셀타비고가 유럽 대항전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랬잖아요. 유로파리그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셀타의 히랄데스 감독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셀타를 그만큼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셀타의 선수 명단 봐도 이해가 됩니다. 보르아를 이 정도로 잘 이끈, 잘 활용한 감독도 드물고요. 아스파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거든요. 관리를 해주면서 아스파스의 9골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히랄데스 감독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고, 비아레알이 챔피언스 리그 나갔으니까 마르셀리노 감독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바에카노도 유로파 리그냐 컨퍼런스 리그냐 그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니고 페레스 감독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베티스는 라리가에서도 유럽 대항전에서도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펠레그리니 감독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틀레틱 클로브도 마찬가지예요. 네, 라리가에서도 유로파 리그에서도 아틀레틱 클로브가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발베르데 감독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생각보다는 낮죠. 왜냐하면 시메오네 감독이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그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가 디펜딩 챔피언인데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위로 내려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라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라상은 득점 순위인데 스페인 출신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득점 순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라상을 수상하게 되면 스페인 출신으로 득점 1위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요세 페레스가 비아레알 출신 19골 넣었다고 했잖아요. 사라상 수상이 유력합니다. 산세트가 15골, 키케 가르시아가 13골, 우고 드로가 11골. 아, 우고 드로가 11골. 또 두 자릿수 골 넣었네. 발렌시아가 참. 네, 하비 포아도가 11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요세 페레스가 사라상을 수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순간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을 넘길 것 같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한지플릭 감독은 3년 전 카타르에서 일본에 지고 우승거리가 된 그때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한지플릭 감독을 의심했잖아요. 독일 대표팀 때 그 주의력 보고서 의심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 올 시즌은 진짜 축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축구는 고통이에요. 축구는 인내입니다. 정말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만큼의 긴 기간의 고통과 인내로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 팬들 고통스럽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 지난 시즌 고통스러웠어요. 버텨냈어요. 내가 엘클에서 주드 벨링엄에게 당한 거 생각하면, 비니시우스 막 해트트릭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고통이고 인내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찰나의 행복이 너무 짜릿해. 내가 아프다가 돌아왔잖아요. 내가 축구 이렇게 보길 잘했다. 내가 바르셀로나를 좋아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 진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바르토메오 때문에 재정적으로 난리도 아니었고, 팀적으로도 난리도 아니었고, 라포르타 이 자식, 근데 라포르타 다시 회장 나온다고 하고 있고. 솔직히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미래가 불투명한 건 사실이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바르셀로나는 점차적으로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아프고 돌아오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그 찰나의 행복, 그게 커. 희망을 줘, 사람에게. 재미를 주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얘기하자면 지금의 아픔이 다음 시즌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환희와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에게도 지금의 아픔이 여름의 투제를 통해서 시메오네 감독이 또다시 라리가 우승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지금의 기쁨이 아픔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좀 투자 좀 하자. 측면 수비수 보강 좀 하자. 센터백 보강 좀 하자. 응? 보강 좀 잘 하자. 데쿠 정신 차려라. 라포르타 잘해보자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사왕근모님께서 뼈 때렸어. 돈이 없어. 뼈 때렸네. 돈이 없어. 네, 근데 1대1 룰로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1억 유로 이상 벌었다는 얘기가 있죠. 최근에 엘클에서만 1000만 유로, 1000 몇백만 유로 벌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VIP석 좌석 판매하면서 또 재정을 확충했기 때문에 1대1로 룰로 돌아올 것으로 전 봅니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재정적인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봐요. 다음 여름은 그렇지만 다다음 여름에는 예전의 모습으로, 1억 유로? 컴온. 1억 유로? 컴온. 우리 1억 유로짜리 3명이라고 연달아 영입한 팀이야. 어서 와. 이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튼 이렇게 라라 영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라라 영주 솔직히 1시간 동안 저 혼자 화면에 대고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같이 이제 얘기하면 저는 즐겁거든요.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억 유로로 덴벨레한테 1억 유로를 지금 2번 쓰라는 거요? 그럼 상금 제 2억 유로 갖다 쓰는 거요. 쟤 걸어 나갔어, 파리로. 저 자식 저 걸어 나갔다니까. 1억 유로로 덴벨레를 영입하면, 잘하면 데려오는 건 맞는데, 덴벨레가 올 시즌 잘한 건 맞는데,
덴벨레 1억 유로를 데리고 오는 건 그건 좀 그렇잖아. 여하튼 그렇다는 거. 여러분 긁힌 거 아닙니다. 저 행복합니다. 화낸 거 아니에요. 사은근무님 제가 좋아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피, 둠, 댐 얘 세 명한테 많이 긁혀요. 네, 피, 둠, 댐 이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애들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라리가 38라운드가 끝나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